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4번에서 9번까지 있는 지문이고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는 지문이죠. 그럼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문제고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가에 대한 것들만 일단 골라 놓으시면 되겠죠? 1번은 가, 2번도 가에 대한 거고 3, 4번은 나에 대한 거네요. 5번은 가와 나 모두에 대한 거니까 가를 읽으면서 1, 2번과 5번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5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이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고 가를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자, 6번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인데 이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얘는 나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7번도 쭉 보다 보니까 나를 바탕으로죠. 얘도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8번 보기 문제 가나니까 얘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구나 라고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9번 문맥상 기역 미음 이거는 기역부터 미음이 나올 때 각각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자 9번이 이제 기역부터 미음이 나올 때 푸는 문제가 되겠고 5번 문제가 가에 관한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요 5개를 판단하면서 위에 있는 지문을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 번호 먼저 똑같이 매겨보도록 합시다. 가의 감정미학 1문단 중세 2문단, 바로크 시대 3문단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문단을 일단 쭉 읽어봤어요. 첫 번째 문단을 쭉 읽으면서 쭉 내려오면서 기억 여기는이 나왔죠. 자, 기억 여기는이 나왔길래 뒤에 가서 9번에서 1번을 보는 거예요.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우리 비슷한 말로 간주하는 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랬는데 뒤에 갔더니 1번에 간주하는 이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체크가 돼버립니다. 적절한 거니까. 일단은 1번이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면 체크만 해두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나머지 4개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1문단을 일단 쭉 읽으면서 기억 내용을 먼저 봤고요. 이제 여기서 5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5번을 읽으면서 봤더니 자, 3번째 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고요. 바로 그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요거 5번의 1번과 관련이 되겠고요. 자, 5번의 1번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5번의 1번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설명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볼 게 없으니까 2문단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을 쭉 읽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느끼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느끼는 9번에 가서 봤더니 탐색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비슷한 말로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다.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탐색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9번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5번의 근거를 찾아봤더니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줄부터 나오게 되죠.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내는 것일 뿐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일까요, 여러분? 요거 바로크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요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5번에 2번에 해당하겠죠. 즉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 바로크 시대에는 어떻다? 청자들의 감상이 감정을 식별해내는 것일 뿐 가슴에 호소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으므로 5번에 2번
자, 바로크 시대에는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그냥 식별해내는 거지 가슴에 호소되는 것을 느끼는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가슴에 호소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이게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랑 이거는 같은 설명으로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산문단으로 내려와 보도록 합시다.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음악의 감정미학이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보니까 네 번째 줄 감정의 의미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작곡가는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어느 시대? 이게 낭만주의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5번에 3번에 나와 있겠네요. 자, 5번에 3번. 작곡가가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건 어느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가능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5번에 3번. 바로크 시대 이전에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되었다? 틀렸죠. 바로크 시대 이후인 어느 시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된 거죠. 이전이 아니라 이거는 낭만주의 시대까지 와야 됩니다. 바로크 시대 이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와 보면 이제 2개 남았잖아요. 5번에 4번과 5번을 일단 빠르게 봐봐요. 자, 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 줄에 같이 나오네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언제? 낭만주의 시대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5번에 나와 있겠죠. 즉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수용하는 태도, 어떻게 하는 거? 감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럼 5번 봅시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는 다르죠? 어때요? 바로크 시대는 여러분 가슴에 호소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에게는 어때요?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하고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청자에게 되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감정의 의미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요거는 2문단과 3문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의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3문단에서 디귿도 등장을 하죠.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낸다라고 했죠.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낸다. 요것도 선생님이 유사한 단어로 잘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번을 봤어요. 근데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낸다와 도출한다. 어때요, 여러분? 담아내는 것과 도출하는 것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가를 다 읽었으니까 4번을 보면서 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여기까지 맞죠?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시대 순으로 나열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인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었죠?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틀렸네요. 자, 2번. 가는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예술로서의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 요게 틀렸죠?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5번을 봅시다. 가의 관점에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요것도 틀렸죠. 요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럼 여러분 4번에서 일단 가만 읽고 1번, 2번, 5번을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 지문을 읽을 건데요. 남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번에 3, 4번, 5번은 풀렸고 6번 나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죠.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제, 적절하지 않은 거.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6번이 나의 일치, 불일치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6번을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7번도 나를 바탕으로 AD를 이해하래요. 그럼 일단 6번을 풀고 나서 7번을 살펴보면 되겠죠. 8번은 마지막에 푸는 문제. 이건 두시고, 자 9번 1, 2, 3번까지 풀렸습니다. 4, 5번 확인을 해야 1번이 명확하게 답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5번을 확인해야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6번 나번의 일치불일치와 자 9번 4, 5번 요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하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문단번호 먼저 매기면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하네요. 여기 자 요거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1문단 오른쪽으로 가서 환기론 2문단 자 인지론 3문단 로빈슨 4문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1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쭉 읽다 보니까 리을이 먼저 읽히겠죠? 무생물이 음악에 슬프다라는 수어가 적용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네요. 이때 생기다? 수어가 적용될 때 생기다. 성립하다. 수어가 적용될 때 성립하는. 선생님은 요 정도로 바꾸고 풀었거든요. 성립하는 논리적 모순. 그랬는데 9번에 가서 봤더니 여기 수립되는 으로 써있죠. 생기다, 수립되다. 틀렸습니다. 4번도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6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1문단에서. 했더니 두 번째 줄에 바로 나왔네요.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는데 이 논쟁이 우리가 지금 6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논쟁은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고 무생물인 음악에 슬프다라는 수어가 적용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 주목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6번의 1번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음악이 슬프다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데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의 1번 자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음악이 슬프다가 갖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또 읽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나와요.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죠. 이 내용을 통해 우리 6번에 4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기론과 인지론이라는 게 이 앞에 등장을 하잖아요. 환기론과 인지론. 이게 아마 두 입장이겠죠. 근데 이 두 입장 모두보다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볼까요? 6번에 4번.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자,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문단에서 1번과 4번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러분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면 우리가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걸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환기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메트로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단에서는 환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읽어봤어요. 쭉 읽다가 뭐가 나와요? 미음이 나오죠. 그럼 요 미음을 우리가 먼저 풀 수가 있겠죠. 감정을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이라고 했죠. 요거 선생님은 음악이 가진 속성 이렇게 바꿔서 봤거든요. 자 그리고 9번으로 넘어와서 봤더니 음악이 생성하는 속성이라고 했네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9번의 답은 확실하게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4번, 5번도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단에서 다시 6번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 부분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론은 얘를 비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6번에 3번에 나와요. 자 6번에 3번 인지론은요 이 환기론을 비판하는데 왜 비판해요?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 이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이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은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그럼 6번에서 한번 가볼까요? 자, 인지론은 환기론이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에서 찾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3문단에서는 이제 인지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우리 2문단에서 환기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메트로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3문단에서는 이제 인지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지론을 대표하는 사람은 키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다.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볼까요? 그냥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요 내용이 6번에 5번과 관련이 있겠네요. 자, 인지론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음악은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번에 5번 가볼까요? 6번에 5번. 인지론 모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청자의 감정과 인지론은 어떻다?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다라고 말했죠.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인지적 변화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지론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요게 틀렸네요.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 그럼 지금 남은 게 2번이잖아요? 환기론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지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찾으면 확실히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3문단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인지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기론의 비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이 내용이 6번에 2번 내용이 되겠네요. 환기론이 인지론을 비판해요. 왜 비판해요? 청자가 음악을 들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 라고 비판한다는 거죠. 내려가서 볼까요? 6번에 2번 환기론은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맞는 말이죠? 똑같이 쓰여져 있으니까 6번에 2번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이 확실히 5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3문단까지 읽었잖아요. 자, 여기 3문단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6번이 다 풀렸죠? 그러면은 이제 7번을 풀어야 되는데 7번을 풀고 4번도 풀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4문단을 빠르게 읽어요. 또 이제 4문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4문단은 로빈슨의 상상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일단 읽었어요. 로빈슨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상상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던 이 두 가지를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이론에 대해 절충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 읽었으면 4번의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내용이 됐으니까. 그럼 4번. 나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결과를 분석. 이 원인과 결과를 분석했다는 말이 틀렸죠? 철학자들의 논쟁은 맞겠네요. 근데 원인과 결과 틀렸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를 밝혔죠. 무엇과 무엇? 환기론과 인지론이죠. 그리고 그 관점 등을 절충한 이론을 설명했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나온 로빈슨의 상상이론이죠. 절충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3번과 4번만 읽어봤을 때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풀렸네요.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A부터 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 처음 몇 마디의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점점 서러움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C부분에서는 어때요? 작곡가가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을 느낀 친구와 달리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작곡가가 의도한 것과 나의 감성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서는 이 리듬에 따라 감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들을 위의 내용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봅시다. 자, A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이것은 메트로버스는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겠군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말했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나번에서 여러분 메트로버스는 이 문단에 있잖아요. 여기. 그럼 메트로버스가 말한 거 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메트로버스는 음악을 들으면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맞죠? 여기서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7번에 1번의 근거가 되겠죠.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라는 것은 결국 음악을 들으면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했다. 바로 슬펐다 라는 감정을 경험했다 라고 보겠죠. 그래서 7번에 1번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픈 감정을 느낀 것. 메트로버스는 이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죠. 맞는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다. 이 슬펐다를 키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지한 것이라고 여기겠군. 이라고 했네요. 자, 키비는 어디 있을까요? 나의 3문단에 나온 사람이죠. 인지론을 대표하는 사람 키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키비는 어떻게 해요?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자가 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주장했죠. 자, 인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키비는 음악이 이렇게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이 아니라 인지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요게 7번에 2번과 관련이 되겠죠. 그럼 키비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다. 슬픔은 인지한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여기 인지한다 라고 했으니까 청자가 느낀 것이 아니라 인지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7번에 2번 키비는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지한 것이라고 여기겠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B. 그 슬픔이 점점 서러움으로 다가왔대요. 이 B의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를 메트로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겠군이라고 했네요. 음악은 청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어요. 환기론에서. 자, 메트로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라고 말을 했네요. 요게 7번에 3번의 근거가 됩니다. 음악은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얘들아? 특정 감정을 환기하는 거. 어떤 거? 슬픔이 서러움으로 다가왔죠. 그러면 이때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라는 이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죠. 불러일으키니 무슨 뜻이에요? 불러일으킨. 이게 한자어로 표현하면 환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환기를 풀었으면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환기시킨 것으로 보겠군. 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3번도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C에서 여러분 슬픔을 작곡가는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뭘 느꼈어요? 경쾌함을 느꼈죠. 그럼 작곡가가 구현하려고 했던 것과 나의 감정이 달라요.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해서 로빈스는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볼 것이냐. 요거 우리가 로빈슨이 나오는 4문단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문단에 보면은 페르소나가 뭔지를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음악 속 위에서부터 봅시다. 로빈스는 작곡가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의 흐름이 구현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감정의 흐름을 구현하는 거 작곡가가 리듬 선율 화성을 가지고 구현하는 겁니다. 페르소나는 이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작곡가가 리듬 선율 화성의 움직임에 따라 구현하려고 했던 감정은 뭐예요? C에서 여기서는 슬픔이죠. 그럼 여러분, 페르소나는 이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페르소나가 경험하는 감정도 뭘까요? 작곡가가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청자는 어때요? 다른 감정을 느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죠. 없다까지만 봅시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만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은 뭐였어요? 여기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경쾌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사이에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로빈스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밑줄 친 부분 있죠? 로빈스는 자 여기 페르소나의 경험, 청자가 느끼는 감정 이 전체 부분이 7번에 4번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페르소나의 감정의 흐름은 누구의 감정? 작곡가에 의해 구현된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청자가 느끼는 경쾌함은 이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불일치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걸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7번에 4번. 자, 로빈스는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겠군. 위에 설명됐죠? 이제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D. 리듬에 따라 내 감정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를 로빈스는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번갈아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에 이 로빈슨이 4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4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의 주체가 바뀐다라는 설명은 없어요. 이거는 언급이 없는 내용입니다. 작곡가에서 청자로 번갈아서 바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감정의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래서 로빈슨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7번의 답은 5번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다른 거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 4번이랑 5번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이제 되셨죠?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나에 대한 해강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자, 해강이라는 사람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별개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음악론의 반대. 즉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관계로 파악한 것, 도덕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죠. 그러면 음악에 의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떻다? 사람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고 형식적인 아름다움. 즉 어떤 것? 높낮이 빠르기 강약 등에 이르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 듣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해강은 가에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한 중세 음악관에 반대하겠군 이라고 했네요. 그럼 중세 음악관이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자 중세 이문단에 나와요. 여러분 가의 이문단에 보시면 중세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윤리적 영향력을 중시하며 자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죠. 중세에는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네요. 이게 8번에 1번의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8번에 1번.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한 중세 음악관에 반대하겠죠. 이 사람은.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음악론 반대했고 고정된 대응관계로 파악한 것도
음악을 도덕 규범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이 모든 것을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럼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자 한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을 비판하겠군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 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이.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자, 가에서 이번에는 이문단의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을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었더라? 감정은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감정이라 5번에 2번에서 세 줄?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했다. 여기네요. 2줄 올라가서 작곡가들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후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해서 각각의 감정들과 논리적으로 연결. 여기 나오죠? 여기서 리듬, 선율, 화성을 활용해서 각각의 감정과 논리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대요. 뭐 이런 선율은 슬픔이고 이런 선율은 기쁨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크 시대에서 했던 거죠. 8번에 2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해강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을 비판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관계로 파악한 점 비판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비판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가에서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철학자들의 입장을 부정하겠군.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 그런 게 나와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가에서 보면 1문단에 보면 여기 나오죠?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오죠. 누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8번에 3번 내용이 되겠죠. 인간의 영혼을 병화시킬 수 있다. 음악을 교육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결국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예요? 교육을 위한 도구로 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강이라는 사람 아까 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음악을 도덕기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비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3번 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입장을 부정하겠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해강은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키비의 관점에 동의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람은 음악의 본질이 자연이고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거든요. 그쵸?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키비가 보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나에서 키비는 3문단에 나와요. 자, 그럼 3문단에서 키비의 견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표현적 속성으로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키비는 어떻게 말했냐면 키비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짧은 몇 마디의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단편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형식적 요소에 뭐가? 특정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리듬, 선율, 화성 같은 형식적 요소에 슬픔이 이미 구현되어 있고 기쁨이 구현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8번에 4번 내용이 되겠죠.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단편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런데 자, 내려가서 봅시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듣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했죠. 그런 감정과 형식을 특정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죠. 키비의 관점은 어떤 거예요? 특정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특정 감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강은 이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죠. 요새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5번도 살펴봅시다.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매트러버스의 입장에 수긍하겠군. 여기서 여러분 매트러버스는 이거 선생님이 체크했나? 체크를 안 했네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는 해요. 아, 매트러버스 여기 있구나. 매트러버스를 체크를 안 했네요. 요거는 8번 거를 체크를 안 했고 여기에 보면
이 부분 보시면 되네요. 다섯 여섯 번째 줄.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말했죠. 청자가 느끼는 거. 여기서도 그거에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하는데 이때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다. 결국 해강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봤어요? 듣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낀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마다 청자들이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라는 말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메트로버스의 입장에는 수긍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왜 맞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지금 위에서부터 풀었는데 이렇게 해서 4번에 답, 나번까지 읽고 나서 나번을 읽고 3, 4번만 보니까 4번이 답인 거 알 수 있었고 5번 가를 읽으면서 풀렸는데 5번이 답이었고요. 6번 나를 일치불일치 문제처럼 풀었더니 5번이 답이었고 7번은 6번을 풀고 나서 이어서 풀었죠?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자 5번이 답인 거 알 수 있었습니다. 8번은 가장 마지막에 풀었는데 4번이 답이었고요. 9번 우리 가나 지문을 쭉 읽으면서 풀었는데 얘는 가장 먼저 풀리기는 했죠. 1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각각의 지문을 읽으면서 역시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계속 끊어서 지금 풀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 익숙해지도록 조금씩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16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이 네, 17번째 지문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